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도 상담 초반부에는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외도 상황을 맞닥뜨린 상태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경황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매우 컸었는데요. 요즘은 외도 상황을 경험하면서 배우자의 실체를 알게 되고 배우자에 대한 일말의 기대나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원래 외도 상황 이전에도 이미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거나 돈 관련 사고를 쳤거나 혹은 폭언이나 폭행 등 다른 문제들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외도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들인데 외도까지 했으니 더 이상은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 이혼을 결심했는데 자신의 선택이 그래도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건수들이 늘고 있는데, 어떤 상담이세요? 하면 외도 상담인가요? 하면 아니요, 저 이혼 상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상담을 하면 확신이 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상담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미련, 마음, 그다음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그럼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한 게 아니라 덜 불행해지려고 이혼을 선택했다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글쎄요, 저는 전 배우자의 외도를 알기 전에는 제가 정말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덜 불행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저한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만의 착각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저를 형사 고소했고, 저한테 이혼 소장도 보냈고, 그리고 걔보다 못한 멸시를 제가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을 거고,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고 함부로 대했던 거짓투성이에 제대로 된 도덕성이 없는 사람과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내 옆에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이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려 있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턱대고 준비 없이 이혼을 했을 경우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것도 없죠. 아내분들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재산 반뚝 나죠. 그다음에 수입 들어오는 거 반이죠. 혼자 일하면서 애들 케어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엄청 크고요.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어려움. 그렇죠. 부부가 합심해서 뭐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애들 케어하다가 한 명이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이거는 저한테 해당되는 건데 자녀를 상대 배우자 키울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책감. 다섯 번째, 사회적 이혼. 원래 관계를 하던 사람들과 이혼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관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애들 학부모라던가 이혼 사실 밝히기 그러면 보고 싶지를 않거든요. 여섯 번째, 외로움. 당연하죠. 일곱 번째, 분노. 네. 특히 상간녀가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분노가 디글디글합니다. 끝나도 분노 올라오는데. 여덟 번째, 억울함. 그 억울함이라는 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 왜 나 혼자 살아야 되지? 왜 애랑 같이 없지? 이런 억울함 같은 거였어요. 아홉 번째, 후회. 그래도 할 거 다 해보고 이혼할 걸. 이런 후회겠죠? 열 번째, 사회적인 편견.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혼한 사람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이혼 안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실패한 사람, 뭐 문제가 있겠지라는 편견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겠죠. 이렇게 어려움들을 쫙 나열하니까 벌써 두려워지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이혼을 하면 저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컴온! 하고 나래비를 서 있는데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의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분들입니다. 저렇게 10가지 이상 엄청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저게 훨씬 더 낫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혼을 할 이유가 100만 가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은 더 불행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책 없이 이혼부터 덜컥할 정도로 치밀하지 못하다면 이혼을 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도 능력도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대출이 있든 없든 크기가 크든 작든 아내분 명의 집안채와 주거의 안정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주거 자체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정 월 수입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경력 단절되었다가 취업하면 여러분들 최저임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40대 50대 일 안 하다가 하면은 최저임금도 생각하죠. 더 받으면 더 좋은 거고 세금 제하고 나면 180 전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돈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달 들어오는 수익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그냥 just do it. 그냥 시작하세요. 시작을 못하는 이유를 이번에 애가 뭐 고3이라서요. 이번에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뭐 어땠어요. 시작을 못하는 일을 붙이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저랑 상담할 때, 첫 상담할 때 아내분 직장 구하십시오. 그러면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혼은 하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정서적인 독립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독립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게다가 행복한 이혼? 그건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혼 기각으로 맞서면서 거의 2년의 기간을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광녀였고 점차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뭐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스펙 쌓고 저 그전부터 새벽에 일어났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명상하고 책 읽고 할 일 정리하고 강의 듣고 동영상 강의 듣고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스펙 쌓이고 직장 구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낮았던 자존감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그냥 사물로 보였고요. 밥통, 저 밥통이다. 저거 화장대.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의로 이혼을 했을 당시에도 저는 외도 상담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벽하게 독립이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낯설잖아요. 온갖 외로움, 분노, 억울함이 훅 간혹 올라왔습니다. 혼자 백팩 메고 마트에 가서 산 물건들을 등에 짊어지고 걸어올 때 서글프다. 이거 뭐지? 이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난감했고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아들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봐야 한다는 사실도 가슴 아팠습니다. 이혼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했지만 그리고 항상 늘 말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혼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이지 않게 변했고 되게 당당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올 때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겨?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이혼해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냥 예전에 전 남편이 했던 일을 사업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있는 여자처럼. 물론 벌건 대낮에 중년의 여자 혼자서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간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물음보다는 그 물음 자체에 잠깐이나마 움츠러들었던 내 모습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그 기사님이 70대에 느물느물거리는 말투를 가졌고 아 그런 거에 제가 좀 '뭐 때문에 내가 사실대로 말해야 되지?' 이런 반항심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날은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제가 늘 주장했던 행복한 이혼이 과연 실제로 존재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혼이란 자체가 갈게 찢어 놓고 분리하고 합치는 게 아니라 분리하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여튼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극기하는 평온해지는 단계까지 갑니다. 현재 저의 생각은 나 자신의 행복이 결혼했고 결혼하지 않았고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지 않았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각자의 가족 형태의 다름일 뿐이지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지 않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이혼 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혼 후에 이전 결혼 생활보다도 훨씬 더 불행하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과 이혼, 결국엔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했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하나둘씩 찾아서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선택할 용기도 없이 미미적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내 남편의 인생도 아니고 내 부모님의 인생도 아니고 내 아이들의 인생도 아닙니다. 내 인생인데 이왕 이 지구 별에 태어났으면 알차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배우자 외도 때문에 의도치 않게 불행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 거창하고 특별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한 일상에서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왜 사람들 왜 운명이 이름처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외도 카페처럼 나 죽네, 나 살려줘, 나 남편 죽일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일상을 나누면서 정말 외로운 시기거든요. 다들 배우자 외도를 경험할 때 서로 상처를 다독다독 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본인의 일처럼 댓글이 정말 많아요. 카페 회원수는 1,500명이 좀 넘는데 글은 정말 웬만한 5,000명, 6,000명 이상의 카페 이상으로 댓글이 달리는 정말 정이 넘치고 그런 카페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